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파이투데이 중대 공지가 떴습니다. 코어팀의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 KYB 업체가 지금 추가로 공개가 된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기대를 안 했던 이 파이 의외의 결과가 좀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메인 화면이 변경이 됐어요. 생각보다 빨리 변경이 된 게 일단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지금 28일이 맞지만 미국 시간은 굉장히 좀 이른 시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미국 시간은 지금 5시 33분 AM인데 약간 그 추정상 느낌은 딱 새벽 1시 뭐 요런 데 좀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용을 보면은 뭐 이렇게 해피 파이 투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내용을 자세히 볼게요. 요건 이번 시간은 코어팀에서 지금 눈에 띄게 뭔가를 하는 행동 몇 가지를 좀 살펴볼 거고 추가로 부수적인 부분 파이 브라우저에 대한 업데이트도 있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다뤄드리도록 할 거예요. 일단 파이 코어팅 공지가 나와 있습니다. 6월 28일 1시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즐거운 파이데이 2025 오늘 파이는 생태계에 두 가지 흥미로운 기능을 도입했다. 첫째, 파이 앱 스튜디오는 누구나 코딩 없이 파이 앱을 만들 수 있는 AI 기반 플랫폼이라고 하고 블록체인과 AI 기술을 기반으로 AI가 발전함에 따라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둘째, 생태계 디렉토리 스테이킹은 개척자 기업이 메인넷 블록체인의 파이를 스테이킹해서 생태계 인터페이스에서 앱 순위를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플랫폼 수준 유틸리티다. 기타 주요 업데이트로는 노드 버전 업데이트, 타산 온램프 애그리게이터 통합, 그리고 파이 도메인 경매 확장, 그리고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개선이 있다. 개척자는 파이투데이 생태계 챌린지에 참여해서 디지털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탐색할 수 있다. 그래서 파이투데이 블로그를 읽어봐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차세대 앱 제작 그리고 플랫폼 유틸리티 확장을 위한 AI 이니셔티브 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파이투데이를 축하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요 기능을 출시를 했다. 첫째,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AI가 발전함에 따라 파이오니어가 생태계에서 파이 앱과 유틸리티에 기여하고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대하는 AI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는 거, 그리고 파이오니어와 기업이 스테이킹 메커니즘을 통해 파이 앱과 유틸리티를 지원할 수 있는 또 다른 수준 유틸리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두 가지를 뭔가 기능 출시를 했다라는 걸로 파이투데이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여기서 며칠 전에 얘기했던 코어팀에서 얘기했던 젠 AI에 대한 게 지금 요렇게 좀 공개가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조금 더 아래 내려서 보면은 또한 다양한 기술, 제품 업데이트가 출시가 되었고 새로운 파이투데이 생태계 챌린지도 진행을 하게 되어 개척자들은 새로운 출시 제품과 파이 생태계의 기능을 체험하고 디지털 상품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AI, 블록체인, 파이 네트워크의 질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젠 AI는 파이 네트워크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AI 기반 세상을 위한 파이의 솔루션 해가지고 AI 인프라 혁신이라는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 그러나 세계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다른 무언가 문제들을 직면해 있다. AI 인프라와 실제 생산 사이에 AI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초기 단계, 인간 노동과 지능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부족, AI가 전례 없는 생산량을 창출하고 있는 AI가 만연한 세상에서 인간의 복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에 따른 혜택이 어떻게 인간에게 분배가 되는지 이런 것들 수용 가능하거나 개선된 수준의 평등과 형평성을 유지할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있대요. 보면은 파이는 세상이 AI와 블록체인을 모두 사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파이의 관점에서 두 기술의 교차점은 AI 책임에 대한 분산 데이터, 컴퓨팅, 거버넌스 뭐 등등등 해서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사회적 분배 및 재분배를 위한 확장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솔루션을 보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 따라서 AI는 블록체인과 AI에 대한 더 광범위한 비전 등등등 해서 이렇게 핵심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 배포가 실제 인간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실제 인간과 AI 개체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신뢰성 확보. 그리고 둘째, 애플리케이션 계층이 필요한데 개발자가 블록체인과 통합된
혁신적인 AI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셋째, 활발한 소셜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의 고유한 특징인 책임성과 투명성의 투명한 권리를, 그죠? 활용하면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독보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네이티브 KYC 솔루션을 개발해서 현재 1370만 명이 KYC를 신원을 거친 후 파이 메인넷으로 이전, 그러니까 1370만 명이 이제 마이그레이션 됐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200개 이상 국가에 6천만 명 이상의 참여위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기반 소셜 네트워크 중 하나를 자랑한다 해서 아직 그 6천만 명에서 더 늘어나거나 하진 않았어요. 누가 보니까 6,500만 명, 7천만 명 얘기했는데 사실과 이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파이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시작하여 채굴 메커니즘의 공평한 설계 원칙을 적용해서 파이의 스튜디오를 젠 AI 기능을 기반으로 하는 요걸 출시를 했다라는 거죠. AI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하고 출시할 수 있는데 파이의 스튜디오를 지원하는 파이 애드 네트워크, 그리고 파이 도메인, 파이 월렛과 같은 기존 제품, 파이 제품, 그리고 오늘 출시된 에코시스템 디렉토리 스테이킹 기능은 애플리케이션의 실질적인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파이 생태계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파이 앱 스튜디오 해가지고 뭔가 유튜브 스튜디오 약간 그런 느낌 같죠? AI 시대의 새로운 앱 제작 모델이라고 돼 있어요. 자, 보면은 파이 앱 스튜디오는 많은 기술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비전, 그리고 기술적 배경 지식 없이도 누구나 인간 언어를 사용하여 앱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내용이 나오고, 젠 AI 기능 외에도 파이 앱 스튜디오를 다른 AI 기반, 젠 AI 기반 해가지고 가이드 기반 제작 워크플로 수백만 명의 잠재적 제작자, 그리고 생성된 앱 사용자와의 연결이다 라고 돼 있어요. 가이드 워크플로 뭔가 필요성은 이 모든 사람이 제품을 개발할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뭔가 앱 개발을 누구나 할 수 있게 접근성을 쉽게 만들어 놨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놔도 못 만드는 사람이 정말 태반일 거예요. 왜냐면 저마저도 실제 AI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난이도는 상당히 높게 보인다. 물론 앱 자체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좀 공감이 가나 약간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이드 워크플로는 일반인들이 자신의 전문 지식, 전문성, 재능을 발휘하여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는데 필수적이다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워크플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제품은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용자가 필요한데, 이러기 위해서 소셜 네트워크 생태계 구성 요소가 앱 제작자에게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제작자는 기존 파이오니어의 제품에 대한 실제 피드백을 통해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을 개선하고 파이 애드 네트워크, 파이 도메인, 파이 월렛 등과 같은 기존 파이의 제품을 받아 파이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AI 이니셔티브의 중요성 3가지에 대해서 보면은 AI 애플리케이션 계층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인간 지능, 그리고 AI 지속 가능한 공존을 제공하는 경제 모델을 탐색하는 실험은 AI 미래 시대에 해결해야 될 필수적인 글로벌 문제. 그리고 또 비기술적 선구자들의 풀뿌리 영향을 확장해서 각자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AI와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혁신하고 앱을 만들고 생태계 유틸리티를 개발한다.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개발자들 외에도 일반 사람들, 일반 파이오니어 분들도 와서 앱 개발을 할 수 있게 AI를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만들어 봐라. 약간 이런 의미처럼 보이나 굉장히 이 자체가 좀 어려워요. 저도 이걸 추후에 보고 하면 영상으로 따로 제작을 해드릴 건데 좀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파이 스튜디오는 AI를 파이 네트워크 도구와 집단적 리소스와 결합하여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실제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데 위치해 있다. 그리고 주제별 챗봇을 제작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라고 해가지고 전문 지식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젠 AI 챗봇을 개선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사용자의 질문에 더 효과적으로 답변하며 사용자 경험을 맞춤화한다. AI 챗봇은 더욱 맞춤화된 답변과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기존 챗봇 인터페이스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더욱이 기술 AI의 정통한 사용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는 일상적인 정보 요구를 위해 일반적인 젠 AI 챗봇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AI에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진입점을 제공할 수 있고, 두 번째 옵션은 베타 버전의 개방형 플랫폼으로 아직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접근이 제한될 수 있고 사용자 경험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까 베타 버전이라 제한적으로 돼 있고 아직까지 뭔가 풀려 있는 게 좀 많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작자의 챗봇, 기타 유형의 앱 또는 맞춤형 앱이 완성되면 파이 스튜디오는 앱 제작자가 AI를 사용해서 서버에 자동으로 앱을 배포하고 파이 생태계 자체 앱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해가지고 모든 과정은 코딩 없이 파이 앱 스튜디오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써봐야 좀 알 것 같아요. 예,
여기 보면은 파이 앱 스튜디오 제작자는 파이어사이드 포럼 그리고 파이 챗과 같은 파이의 다른 제품을 활용하여 앱을 더욱 광범위한 파이오니어 커뮤니티와 연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뭔가 좀 더 파이오니어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개발은 좀 더 많이 해서 더욱 많은 기획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파이 네트워크만 독보적인 강점, 예를 들어 파이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소유한 수천만 명의 신원이 확인된 파이 선구자들의 잠재적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전적으로 자신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구축된 사업과 제품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고, 생태계 디렉토리 스티킹 관련해서 보면 인터페이스에서 파이 앱과 유틸리티의 순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분산화된 방식을 도입하는 새로운 플랫폼 수준의 유틸리티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파이 네트워크 전반에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영향력을 분산화시키도록 설계된 순환 구조를 촉진한다라는 이런 내용들. 스테이킹에서 파이 유용성 외에도 고품질 앱에 대한 노출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고, 타사 온램퍼 그리고 온램프 서비스를 통한 통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파이 월렛에 온램퍼가 통합이 되었다 해가지고, 온램퍼는 KYB 인증을 받은 제3자 온램프 애그리게이터로 온램프 서비스를 간소화한다라는 이런 내용들. KYB 호환 온램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뭔가 요거는 이따 KYB 목록에도 나와 있어서 그건 좀 이따 살펴볼게요. 뭐 그 다음에 노드 관련된 게 0.5.2가 출시가 됐고 주요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다. 파이 데스크탑으로 이름이 변경이 되었고 노드와 파이 채굴의 모두를 포함한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 대형 컴퓨터 디스플레이에서 파이 앱 스튜디오 접속하는 것은 같은 기능이다. 파이 데스크탑에서 앱 스튜디오를 열려면 파이 앱의 탭에 햄버거 메뉴에서 파이 유틸리티를 선택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반적으로 보안이 개선이 됐고, 개척자들은 노드 섹션에서 자신의 공개키를 직접 확인해서 노드 순위 페이지에서 자신의 노드를 식별할 수 있다라는 내용. 특정 기능, 파이 앱 스튜디오를 사용하면 데스크톱 앱 창의 크기를 조절하여 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노드 순위 페이지에 대해서 상위 5,000개의 파이 노드를 표시한다라고 해서 파이 생태계에 기여하는 가장 안정적이고 성능이 뛰어난 노드를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이그레이션 KYC 업데이트, 50만 명 이상의 추가 개척자 차단 해제에서 300만 명 이상의 파이오니어가 마이그레이션 됐다라는 거고, 이전에 마이그레이션 진행할 수 없었던 50만 명의 파이오니어가 추가적으로 마이그레이션 진행을 했고, 한 KYC 업데이트는 KYC 상태에 도달하고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가 검사가 필요한 특정 지역의 선구자들의 차단을 해제하는 특히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뭐 내용 안정성과 처리량이 향상되었고, 개척자들은 마이그레이션 시작되기 이전에 특정 작업을 완료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파이 도메인 경매 확장자 해가지고, 이 파이 도메인 같은 경우에 지금 25년 9월 30일로 연장이 되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연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파이 앱 스튜디오 출시로 인해서 파이오니어가 앱을 혁신하고 구축하고 원하는 파이 도메인에 입찰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취지가 좀 분명히 타당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렇죠? 딱 맞출 거면 그때 맞춰야 되는데 하여튼 밀리는 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파이투데이 인터랙티브 생태계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한번 보면 되고, 이건 파이투데이 배지 얻는 방법인데 이것도 제가 영상 따로 제작을 해드릴 거예요. 와, 영상 제작할 거 많죠. 6월 27일에서 7월 7일까지 진행되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이건 제가 빠른 시일 이틀 안에 적어도 제가 영상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KYB 업체도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추가가 된 걸 이제 볼 수 있어요. OKX, 뱅사, 그 다음에 파이오닉스, 비트겟, 맥시, 게이트아이오 외에도 이렇게 온램프 머니, 온램퍼 이렇게 두 곳이 추가가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거래소 추가가 아니라 상당히 또 아쉬운 부분은 있겠지만 현재로서 이렇게 8곳이 KYB 업체가 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업체가 늘어나진 않았다. 좀 이런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나름 괜찮은 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파이투데이에 뭐 노드 업데이트 됐고, KYB 업체 추가 공개됐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배지 하는 거 있고, 그리고 KYC 인증 지금 마이그레이션 다 받은 사람이 1300만 명이다. 그 다음에 AI에 대한 기능이 파이 브라우저에 지금 추가가 됐는데, 그건 제가 또 영상으로 차후에 한번 다뤄드리고 현실적으로 어떤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뭔가 다양한 공지들, 어떻게 보면 오늘이 파이데이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파이데이 때는 굉장히 심플했는데, 다만 파이데이 때 얘기했던 그 마이그레이션, 자 이제 완료돼서 딱 커팅한다고 했는데 그 커팅 이후의 움직임들이 아직 언급이 하나도 안 됐다라는 건 좀 아쉽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현재 이 파이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